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용도구역 하겠습니다. 용도구역 페이지로 104페이지입니다. 용도구역 갑니다. 자, 104페이지 이제 9번째 수업입니다. 용도구역 하겠습니다. 자, 104페이지부터 합니다. 한 문제가 처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책을 보겠습니다. 용도구역 어휘 볼게요. 1번입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그 용도 지구의 제한을 또다시 강화 또는 완화하여서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물산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염입니다. 자, 용도구역은요, 보시면 우리가 전국 토에 용도 지역이 있다 했습니다. 용도 지역에서 우리 모든 국토는요, 다 용도 지역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 해서 크게 4가지, 짧게는 21가지로 세분이 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결정이 되어져 있다. 1차적이고 또 중복되지 않게 다 촘촘하게 다 결정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국토 일부에 대해서 이 용도 지역의 제한을 또다시 또 강화 또는 완화 필요할 때 용도 지구라는 것도 지정해서 특별하게 또 다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했습니다. 이 용도 지구는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어떤 장소가 높이도 제한하고 미관도 제한하자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만으로 또 이룰 수 없는 또 강력한 어떤 제한하거나 또 완화 필요할 때 요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할 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용도구역이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또다시 아주 강력한 제한하거나 또 강력한 완화 정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역시 국토의 일부 장소에 대해서 용도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 용도구역도 보시면요, 필요할 때 중복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구역의 종류 첫 번째입니다. 9번 종류입니다. 종류는 크게 보시면요, 5가지만 있고 이것은 세분되지 않았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첫 번째입니다. 허리를 잘 아십니다. 그린벨트라 부르는 바로 개발을 제한한다 해서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구역을 또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요,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또 변경 등 할 때입니다. 요 지정할 때 당연히 이것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 일명 그린벨트라는 지역을 또 정해서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시가화를 조정한다 해서 시가화를 잠시만 조정하자, 시가화 될 것인데 잠시만 조정한다. 조정구역도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수산자원을 보호해보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란 곳도 보입니다. 다음에요, 네 번째 가시면요, 네 번째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이다. 도시자연공원. 자연공원은 도시 안에 있는 자연공원을 정한다. 구역도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근래에 신설되어진 바로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킨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란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용도구역은 크게 5가지가 있다. 세분은 안 되겠다. 특징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지역 5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 개, 시, 수, 도, 립해서 5개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역시 이거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결정권자가 특정됩니다.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할 때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가조정구역은 원칙은 시, 도, 지, 사가 결정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해서 지정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도시자연공원, 도시 내 공원이다. 이건요 도시의 장들, 시, 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 장소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또 결정한다가 원칙이다 라고 합니다. 해서 개발 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정부가 결정합니다. 시가조정구역은요 시도에서 결정한다가 원칙인데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할 때는 국토장관이 정한다라고 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도시자연공원은요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을 한다. 입지규제 국토장관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결정권자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지우겠습니다. 다 확인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지정 목적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목적 보시면요. 볼까요? 104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할 하여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한다. 되어 있죠? 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그래서 자연 환경 보호와 도시민의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한다. 도시 주변에 벨트를 쳐서 확산을 막겠다. 여러분들, 이 장소는요, 전국 모든 토지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 인근에, 저기 어딥니까? 저기 부산권 인근에, 대구권 인근에, 광주권 인근에, 대전권 몇 군데 없습니다. 큰 대도시입니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인근에, 그 다음에요, 저기 대전권 인근에, 그 다음에요, 대구권 인근에, 광주권 인근에, 부산권 인근에만 딱 형성이 쫙 되어 있습니다. 큰 도시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었죠. 벨트를 딱 쳐서 도시 확산, 평창을 막겠다라는 의미가 벨트 쳐서 막는다. 이것 때문에 서울시 인근에 아직까지 푸른 숲들이 또 너른 들판들이 많이 있어요. 참 잘한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씩 풀어주고 있다. 조금씩 풀어준다. 조금씩 풀어줘요. 이때 아주 많은 또 기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확산을 막는다. 뿐 아니고요. 도심지를 에워서고 군사로 보호해야 됩니다. 서울 방어하고 여기 대전권 방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미사일 기지 등이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상 목적에서도 제한한다. 그래서 도시의 팽창을 막고 또 군사상, 보안상 목적에서 군사 기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개발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상 목적, 군사상 목적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군사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군사상 도시의 개발이 제한이 필요할 때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을 국토장관이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강력한 제한이 붙습니다. 그래서요, 요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요, 요 개발 제한 구역만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 이 법에서 각종 어떤 지정 절차를 다 정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고요, 요 법에서 요 안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도 따로 정하고 있어요. 따로 정한다. 그래서 요 제한상이 다른 법에 있으니까 제한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중개업을 하시면 그 반경에 개발제한 구역이 많다 하면 그 내용을 따로 법 내용을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시가조정구역.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오른쪽 밑에 괄호 4번에 있네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시도지사가 직접 들은 요청을 받아가지고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시가화 유보할 필요가 있다가 인정이 되어지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시도지사가 시가화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이건요, 질서 있는 시가화는 인정하는데 무질서하다, 낭개발은 안 되겠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장소는요,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과 그 안에와 그 주변 지역에서 결정을 딱 합니다. 건물이 아주 많이 올라가 있는 도심지가 있습니다. 옆에 빈 땅이 딱 보입니다. 이쪽으로
난개발 불똥이 많이 튀어갑니다. 이걸 좀 막고 순차적으로 질서 있는 시가화 수립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질서 있는 계획이 나올 때까지 잠시만 이쪽은요 조정하자, 숨을 고르자, 잠시만 좀 미룬다 라는 말입니다.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 개발한다는 말입니다. 잠시만 순차적으로 천천히 하겠다. 그때까지는 좀 비워두고 손대지 말자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건요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시가화 될 것을 유보시킨다, 조정한다 이런 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 유보되는 기간이 무엇이냐 하니까 시가화 조정 기간인데 이것이 5년에서 20년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요 결정도 전부 다 도시관리결정에서 요 유보기간을 결정은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유보기간 하면 5에서 20년까지만 결정이 딱 되어진다 합니다. 요 기간 안에 일단 멈추게 한 다음에 아주 멋진 개발 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단계적 순차적 개발을 잘 도모하기 위해서 멋진 계획이 나올 때까지만 잠시만 멈추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못하는 곳이 아니고 일정 시간만 개발을 멈추게 한다. 참 좋은 곳입니다. 멈췄죠? 좋은 개발 계획이 나옵니다. 멋진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또요, 그런 개발 계획이 안 나왔다 해도요, 요 기간이 끝납니다. 종료하면 그 다음 날 자동적으로 해당 장소를 실효 처리 없애줍니다. 없애죠. 볼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06페이지를 보세요. 시가화 유보기간이라 하는 것은요 5에서 20년을 말한다 라면서 보시면 도시군 관리기구로 기간을 정한다 되어 있고요. 또 4번 가시면요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유보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 자동적으로 실효가 된다 되겠죠. 개발계획이 나오든 안 나오든 결국은요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한 받지만 그 기간 끝나면 자동 개발할 수 있고 또 그 전에 멋진 개발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다시 그 앞페이지입니다. 가볼게요. 자, 세 번째 보시면요 105페이지 앞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이네요. 자, 요 장소는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대부분 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여러분 배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니까 뭐였습니까? 자연환경, 수자원, 생태계, 문화재, 상수원 등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공유 수면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각종 어떤 제안을 막 합니다. 뿐 아니고요.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산자원, 김, 미역, 양식을 뭡니까? 그 굴을 채굴했습니다. 김, 미역, 굴을 채굴해서요. 채굴을 했는데 이것을 도심지로 옮겨서 가공할 때 중간에 상합니다. 상해. 그러니까요. 바로 그 채굴한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려면요. 바로 그 장소에 냉동창고, 냉동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자연환경보전지역은요 그런 창고 공장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그 육성을 위해서 그 인근 수면과 그 인근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냉동 창고와 공장을 짓게 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풀어주는 곳이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그 수산자원 가공 공장과 또 요 냉동 창고 등과 또 요 조그만 배들 수리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을 갖추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 장소가요 강화가 아니고 완화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를 정할 수가 있다랍니다. 정할 수가 있다. 그 목적을 알아두십시오. 그런데요, 요 장소 안에서의 그 행위제한사항들, 그 행위제한사항이 보시면 수산자원관리법이란 다른 특별법에서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해요. 이 법이 시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각종 제한 또 완화사항을 알 필요가 없다. 다른 법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십니다. 다음에요. 자, 도시자연공원이 딱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역시 그 위에 있네요. 2번에 있습니다. 105페이지 2번에. 자, 도시자연공원은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의 자연환경 등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디입니까? 도시민들이 주말 되면 멀리 갑니다. 속리산 갑니다. 이거보다는요 바로 뒤산, 앞산, 옆산에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참 좋겠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요 주말 되면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조금만 가면 집 주위에서 푸른 동산, 푸른 산책로가 쫙 있습니다. 멋진 곳입니다. 이런 곳을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요건요, 도시지역, 주상공업지역, 그 안에 있어요. 도시지역 안에 있는 아주 많은 산들 가운데에서 아주 식생이 잘 갖춰진 양완산에 대해서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각종 어떤 도시민한테 건전한 산책로 제공을 해준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산에 대해서 정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2장, 4장 쭉 넘어가세요. 다 설명할 상입니다. 자, 잠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이 한시적 조항입니다. 요 조항이 말입니다. 우리 올해 2019년도까지 한식입니다. 한식인데, 입지 규제를 최소한다. 뭡니까? 규제를 최소한 풀어준다는 말입니다. 볼까요? 110페이지입니다. 자, 지정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정진시키고 도시 정비를 촉진시켜서 그 지역 거점 육성이 필요하다 인정이 되어지면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 전부나 일부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보이죠? 국토장관이 도시지역 안에서 지역 거점 개발, 지역의 랜드타운, 랜드마크, 빌딩이 솟는 그런 멋진 곳을 개발할 때 보시면 정할 수가 있다. 정할 때 조건이 밑에 있는 1, 2, 3, 4, 5번에 해당하는 지역에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요, 뭐냐. 도시지역 아닙니다. 도시지역 안에서도 아주 낙후된 지역에 그 지역의 거점 개발, 지역 중심지를 만든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 요 안에다가 정할 수가 있다. 그 지역 범위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많이 있습니다. 일단 1번에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지, 부도심지, 생활권 중심지역, 도심지, 서울 보시면 서울의 명동, 얼치로, 종로, 생활권 지역들, 영등포, 저기 노원, 구청 있는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에 거점 개발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 철도 역사 등등 각종 어떤 터미널, 각종 어떤 역사권 바로 그 주변 지역에 집중 정비 필요하다. 여러분들 역사권 인근에 우울한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서 싹 철거해서 이쁜 건물 쫙 올리면 멋진 곳이 나오겠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여러분들 3번 중요합니다. 3개 이상의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결절지에서 반경 1km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요거 3번 별표 딱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4번입니다. 자,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이 되어져 있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딱 나와있죠. 왜? 상업지역 안 보입니까? 위에 1, 2, 3번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요, 정비가 시급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등에 정할 수 있다. 라는 말. 4번 또 체크하십니다. 또 5번 가시면 오른편에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서 도시 경제 기반행 활성화 계획, 도시의 재생 사업이 필요하다. 서울 보시면 준주거지역, 그래서 영등포 인근에 성수 인근에 준공업지역 재생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곳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요 읽어보시고요. 왼편에 있는 3번, 4번만 체크하십니다. 3개 이상의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결절에서 1km 안에 위치해야 된다. 하고요. 정비가 시급한 장소 가운데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1, 3, 5번 딱 읽어가면서 아는 것이 어디냐? 1km, X, 3km, X, 1km. 그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X,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의 거점 개발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목적과 위치를 봤습니다. 그러면요, 이 정해지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유시해서 각종 어떤 용도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행위 제한. 자, 지정 절차는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이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어떻게 또 결정할 것이냐 보시면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은 아주 강력한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따로 정한다랍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볼까요, 여러분들? 다시 앞에 쭉 넘어갑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편에서 행위 제한 편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법이 시험에 포함이 안 되니까 배울 필요는 없다. 따로 특별법이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편 가십니다. 도시 자연공원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건요, 자연공원법에 따른다. 이 집은 나오면 X입니다. 자연공원이란 말이 있죠. 하지만 어디 있습니까? 도시 안에 있어요. 그래서요, 자연공원이 아니고 도시공원, 도시공원 등 법에 따른다. 역시 다른 법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공원, 도시의 녹지 및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필요에 관한 도시공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도시공원법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오른편 3번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요,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법에 따른다. 이것도 배울 필요가 없어요. 행위 제한을 완화해주는 특별법입니다. 보시고요. 4번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건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보시면 자, 관로 2번에 시가와 조정구역 행위 제한 쫙 설명이 쫙 되어 있죠. 이게 뭐냐? 요 구역에서 행위 제한 사항은요,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 내용은요, 우리 시험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니까 요 안에서의 유보기한 내에서 행위 제한 사항은 우리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아셔야 된다 합니다. 요건요, 조정기간, 유보기간 5에서 10년 요 기간 내만 제한을 딱 합니다. 요게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 자동 신료시켜 줍니다. 주니까요, 좀 참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요, 요 장소 내에서는요, 보시면 도시 계획 사업들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배웠죠? 배웠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들입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못한다 보면 됩니다. 자,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중앙행정기관장들의 요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가 있다 되어 있어요. 공공사업도 마음대로 못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해주는 사업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인정 안 해주면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것이 뭐냐? 통상적인 토시개발행위인데요. 요 개발행위 일단 다 못한다가 원칙입니다. 요 가운데서도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법정 행위들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요것도요, 자, 허가받아야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몇 가지도 허가받아야 할 수가 있다 해서 요 몇 가지가 책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요, 요 기간 내는 건물 신축 일절 안 된다 보면 됩니다.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실 만한 것이 오른쪽에 가시면 제일 박스 위에 주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 해가지고 박스는 1번입니다. 주택의 정축 나오네요. 주택의 신축 안 됩니다. 있는 주택의 정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주택의 신축은 안 되는데 있는 건물의 정축은 가능할 수 있다. 정축인데요. 정축을 보시면 어쨌든 정축할 때 보시면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있는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하다. 있는 집을 포함해가지고 합쳐가지고 100제곱미터 30평까지만 정축이 가능하다. 규모를 엄청나게 제한합니다. 다음에 부속 건물, 창고 등을 신축한다. 이건 33, 10평까지만 가능하다. 라는 말도 B에 있습니다. B에 있죠. 그 다음에 마을시설들, 공익시설들 2번, 3번 전부 다 허가받습니다. 허가 받지 않는 것이 일절 없어요. 또 한 달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가보시면 자, 박스 안에 5번 보세요. 기존 건축물은요, 주택 외에는 정축도 안 되고 신축은 물론 안 됩니다. 하지만 있는 건물의 규모를 안 키우는 개축과 또 재축과 대수전,
앞으로 배우십니다. 개축하면 철거해서 다시 규모가 안 커집니다. 재축은 멸실되어서 다시 올리는데 규모가 안 커집니다. 대수선 규모가 안 커집니다. 요까지는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기존 건물들은 개축과 재축과 대수선까지만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신축, 정축은 허용이 안 됩니다. 이것이 6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제가 8번 보시면 종교시설, 절 또는 교회들, 정축은요 2배까지 하게 해줍니다. 말이 많죠. 그래서 2배까지 올려줍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 한해서 요것도 허가 받아야 할 수 있지. 허가 안 받으면 불법이고요. 요거 외에는 허가 신청도 못 한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3번 가보시면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쭉 나와 있죠. 있습니다. 요 1, 2, 3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 1번 보시면 앞으로 배우실 사항인데 개발 행위 편에 보시면 아주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요 오른편에 박스 3번에 보시면 건축 신고 대상 건축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요것들은요 신청하면 허가를 해준답니다. 요것도 허가 안 받죠? 불법입니다. 전부 다 허가 받습니다. 대신 신청하면 허가를 반드시 해준다. 이겁니다. 자 또요 그 다음에 축사 퇴비사 잠실법입니다. 축사는요 300제곱미터, 퇴비사 100제곱미터, 또요 잠실은 50제곱미터까지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겠다. 허가 안 받으면 불법입니다. 이같이 요 장소 내에서는 말입니다. 허가 없이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십니다. 허가 받는 절차라고 오른편에 나와 있죠. 이건 필요 없는 사항이니까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세요. 이와 같이 요 장소 내에서는 우리 법령에 나와 있더라. 그래서 금방 보신 내용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5번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신설되었어요. 요건요. 자, 딴 건 전부 다 특별법 대통령령입니다. 그런데요. 요것은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요.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에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뭐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자, 요 내용이 보시면 책에 있습니다.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를 가보세요. 112페이지 가시면 9번을 보십니다. 9번. 관로 9번입니다. 112페이지에 관로 9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따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법에 없습니다. 위문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이 계획을 도시군 관리기가 결정할 것인데 이 결정할 때 결정을 통해서 내용을 정해라. 그래서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은 법령이 아니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계획에 의해서 따른다. 계획은요. 일정 범위 안에서 당신들이 마음대로 입안해서 결정해보라. 이렇게 위임을 다 해줍니다. 특별하게 혜택을 듬뿍 줍니다. 듬뿍 줍니다. 그래서 요 상을 쭉 보시는데요. 다시 앞에 주세요. 자, 한번 체크할 사항을 봅니다. 일단은 110페이지를 가보시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요 장소 지정 대상 지역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1, 2, 3, 4번 특히 3번, 4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 가시면요. 보실 것이 무엇이냐? 오른편은요. 제일 밑에 6번 가세요. 6번. 협의 보입니다. 보통요.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보시면 협의하면 행정부서는 30일 안에 의견 제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결정할 때는 그 협의가 10일 안에 의견 제출한다. 라는 또 아주 단축해서 앞당겨서 결정을 딱 해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를 가보시면 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결정과 구역계획 결정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요. 일부 사항은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요. 최초 결정이 아니고 중간에 변경하는 변경 결정 사항인데 요 구역의 면적을 10% 내외에서 변경하거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계획 내용을 정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20% 범위 내에서 변경할 때는 시도한테 위임한다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요 구역의 면적을 10% 이내에서 변경하거나 또 그 내용 속에서 계획 내용 속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20% 내에서 변경할 때는 시도한테 위임한다. 이것도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가보시면요. 요 구역에서의 법 적용 특례가 쭉 나옵니다. 첫 번째 1번. 아예 요것은 적용 안 한다.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요. 부, 미, 주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디귿, 기역, 부, 미, 주 적용 안 합니다. 부설 주장 적용 안 합니다. 미술 작품 적용 안 합니다. 또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하지 않겠다 해서 부, 미, 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체크를 딱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제일 밑에 3번 기타 특례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결정이 되어진 그 장소는요. 앞으로 저 뒤에 배우실 건축법에 있는 바로 특별 건축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까지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시 수도립에 의한 요 용도구역 아주 강력한 제한이 붙는 요 구역의 결정을 통해서 또 다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용도를 지금까지 배우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